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좀 뒤집어보면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면 좋은 일들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전기요금 걱정 요즘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여름을 좀 덜 덥게 보낸 거 아닌가. 내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뱅글뱅글 돌아서 짜증이 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걸을 수 있는 다리에 나는 남들보다 여유롭게 편안한 차까지 가졌다. 이렇게요. 뭐 억지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금요일 오전에 벌써 커피 2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뭐 눈꺼풀도 무겁고 좀 지치더라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지치는 건가, 날이 더워서 지치는 건가 고민하다 생각해봤더니 피곤하고 지친다? 고로 내가 한 주를 열심히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주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뭐 시장 때문이든 종목 때문이든 좀 지치고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포트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힘내서 전략 챙기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은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 스튜디오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낯서신 느낌인데요. 먼저 김진경 팀장님께 인사를 드려볼게요. 저희는 2시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하면서 수익률 대결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뵙고 싶었었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오후 2시 30분 여벤져스 프로그램에서 현재 수익률 대결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이제 전문가이고요.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좀 대결에서도 수익률 좀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첫 출연했지만은 그래도 박앵커님의 좀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신 느낌인데요. 채팅창에도 막 권준일 휴가 갔구나. 권준일 자주 휴가 가시네. 막 이런 얘기도 올라오시고 김진경 팀장님 여벤져스에 나오시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 차장님, 네. 여벤져스 저희 2시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제가 아는 코너거든요. 근데 네네. 수익률이 한 3, 4주 만에 50% 가까이 나셨어요. 김진경 팀장님. 이 시장이에요? 네. 엄청나십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딱 모셨는데 네. 박 차장님이랑 이제 오늘 케미가 좀 잘 맞아야 될 텐데요. 네, 뭐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수익 잘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보적이시죠.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뭔가 더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권주임님이 그동안 안 든든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또 오늘 좀 금요일이니까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제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어제 새롭게 담았던 종목이 있죠. 코나이가 0.34% 오늘 상승이에요. 물론 장 초반에 탄력은 더 좋았었는데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승분이고요. 현대백화점이 포트 내에서 3% 오늘 올라가면서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이비전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도 3% 정도 빠지면서 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인데 손실률이 5%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죠. 포트를 한번 김진경 팀장님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좀 시청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박앵커님의 포트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아파요. 특히 저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추세가 이제 살짝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올해 한 4월 들어서 그리고 5월 초부터는 계속적으로 다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다시금 오늘 좀 3%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역배열로 좀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조금 더 단호한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가 사실상은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조금 약간은 불안하지만은 저는 약간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미 단기로 추세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좀 저항 라인이 조금 크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제가 조금 단호한 결단력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포트 내에서 그 종목을 콕 찍으셨어요. 2분기 나름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도 하반기 또 뭐 신제품 모델들 나오고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감이 딱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사실 지금 기대감이 대부분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동안에 워낙 주가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사실은 그대로 그 내용만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형성하려다 보니까는 수급 자체도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시금 주가가 튀어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거래량도 조금 높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으로 봤을 때 약간 거래량이 또 부족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오히려 당장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 수익률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동 종목의 경우를 제가 조금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임님 휴가 가셨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하나. 하이비전은 저랑 약간 합이 안 맞는 종목인가? 참 제가 사고 손실 내서 팔고 그다음에 또 오르고 또 제가 사고 또 내리고 뭔가 저랑 지금 뭔가 합이 좀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 김진경 팀장님께 짤막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종목 볼 때 이거 본다. 어떤 건지 포인트. 네, 저는 사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좀 달라져요.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내용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기술적인 흐름을 많이 짚어보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전도성이 크고 또 어렵게 대응을 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수익률 목표가 가장 더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5에서 7%가량 잡고 좀 대응하는 전략 아니면 좀 시장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는 오히려 길게 추세를 잡고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는 매매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의 경우 좀 더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중소형주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단기적으로 재미있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동안 박 차장님은 계속 저희도 오래 해서 알잖아요. 뭔가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참고 계신 느낌이셨는데 박 차장님 왜 그러셨어요? 채팅창 잠깐 봤는데 네. 뭐 단호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맞아요. 그 첫 멘트가 김진경 팀장님 첫 멘트가 하이비전 넌 아니었어라니 이런 글도 올라오고 휴가 너무 자주 가신 거 아니냐 권주님 큰일 났네요. 자꾸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가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IT 쪽 좋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 얘기 좀 짚고 가고 싶어서. 박 차장님, 네. 삼성전자 언팩 행사 가졌습니다. 뭐 나름 외신에선 호평했다고 하지만 잘 팔릴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 측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을 낮췄다, 또다시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데요. 전체적인 IT 쪽에, 반도체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삼전도 너무 빠지거든요. 갤럭시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모건인가요? 갤럭시 기대감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갤럭시를 칭찬하는 건 대한민국 언론 정도? 여기 보시는 뭐 기자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그 정도고요. 기대감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랑 같이 빠진다는 뭐 하이닉스도 무슨 스마트폰 개발했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빠지는 거 보면 어제 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을 중립도 아니고 뭐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보는 시각은 굉장히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을 거다라는 시각이 있고 지금까지 좋아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논리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 AI 업체들이 서버를 계속 증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거기뿐이 없거든요. 스마트폰의 이 탑재량, 이제 빗그로스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AI 쪽이 워낙에 방대하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AI 서버 이런 거 하면 정말 광활한데 PC 같은 게 빼곡히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17년 이때부터 그 예측 자료를 다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디램 이제 성장은 끝났다. 디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작년 본격적으로 5만 원대 하이닉스 오를 때부터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랐잖아요. 제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제 아마존, IBM 이런 쪽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하면 디램 가격은 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모건 스탠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분기 15조씩, 하이닉스가 뭐 5조씩 이렇게 못 벌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주가 자체도 싸고 실적 좋거든요. 그럼 지금 저가 매수? 뭐 제 성향상 빠진 주식에 손은 되진 않는데 네. 이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빠질 때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계속 빠지면서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에 손이 대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보고 이건 있는 거죠.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반등 줄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매수하기가 조금 더 나은 거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참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힐라코리아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FNF는 왜 이렇게 탄력이 없냐. 그리고 두 분이 패널 분들이 채팅창을 보고 계신 줄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셔요. 사실 처음엔 안 보셨고요. 아마 박 차장님은 거의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주임님께서는 최근부터 조금 머리 이야기 자꾸 비 맞았냐고 그 얘기 올라오고 나서부터 조금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름민영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의 다채로운 표정이 너무 좋으시대요. 저도 아름민영님 좋아요. 자, 두 남녀의 종목으로 곧장 이어갈게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이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종목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JS코퍼레이션 얼마 전에 저희 한번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랜드 다시 한번 재등판했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 솔본 그리고 다나와입니다.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본이요. 솔본 저는 좀 낯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솔본 하니 삼성 하면 솔본 뭐 계속 이렇게 약간 이름이 같이 나와서 언론 보도 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삼성이랑 엮인 게 좀 많은가 봐요. 네, 사실 솔본의 경우는 지금 삼성의 AI,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식 하나 나왔었죠. 바로 삼성에서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안에서도 인공지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본 자체도 인공지능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난 7월 20일에도 한 차례 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이때도 바로 인공지능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오를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좀 시원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솔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사실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다시는 매수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과 관련된 투자, 관련주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아직 때 묻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솔분처럼 아직 오르지 못했던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모멘텀이 충분할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솔분이 AI, 바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솔분의 경우는 어쨌거나 좀 다양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가 솔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봉선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60일선에 바로 올라타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솔분의 경우와 갑작스럽게 급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과 투자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시원하게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121선의 경우는 돌파를 하게 될 경우 대체적으로 한 6,000원 선 부근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분의 경우를 조금 투자성에 약간 단기적이고 오히려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 원하신다면은 제가 솔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이요.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기대는 되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뭐 솔본 인베스트먼트 등을 비롯해서 한 16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솔본인데 앞서도 이 채팅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솔본이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더 변동성 있는 것 아닌가? 뭐 튈 때 더 튀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카이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솔분의 경우 조금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실 분들이라면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단기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충분할 때 솔분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가 좀 주식 하실 때 많이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슈가 터지고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난 뒤에 결국은 수익은 못 챙기고 그냥 쳐다만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솔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원하게 튀어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관련주 그리고 어떤 좀 소식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모멘텀으로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아직까지 크게 시세를 내주지 않았던 종목에 관심을 두시고 솔본 또한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서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좀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바라봤을 때 일단 월봉상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를 해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솔본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민영님은 저는 좋아 보여라고 올려주셨는데 다들 예리하셔요. 저도 이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박 차장님, 차장님이 안 좋아하실 듯. 차장님은 표정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셨음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솔본. 이거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이거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얘기 나왔었어요.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 네. 저는 몰라요. 그래서요? 닷컴버블의 가장 대표. 1년 동안 100배 올랐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닷컴 시절에 분들 화려했던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선입견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저도 사실 이제 아직 상장 폐지가 안 됐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자회사도 갖고 있네요. 뭐 그 당시에 뭐 증자를 하고 거기 자본금을 투여받고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글쎄 뭐 저도 이렇게 잘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뭐라는 종목인지는 잘 몰라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와, 어떻게 채팅창에 있는 분들은 한 10분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데 진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연식이 저보다 위신 것 같아요, 다들. 그죠?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저보다 다들 나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박 차장님보다 많으시거나 아니면 박 차장님 정도시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자, 솔본 들어봤어요. 이걸 솔본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솔본이라고 발음해요. 저는 또 직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 JS코퍼레이션. JS코퍼레이션 예전에 저희가 CL님의 종목을 상담을 했었던 그때 한투 스몰캡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라고 올라왔었거든요. 저랑 연식이 좀 비슷한 종목이에요. 87년도에 설립된 회사더라고요. JS코퍼레이션이 가방? 네, 핸드백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그죠? ODM으로. 게스
맞아요. 그랬던 것 게스, 같아요. 맞아요.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크 코어 뭐 이런 제품들 OEM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디자인하면 뭐 네.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14년에 합병을 하고 덩치가 커졌어요. 덩치가 커지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2015년 이후로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역성장한 이유는요.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케이트 스페이드가요. 게스랑 합병을 했습니다. 게스가 이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네. 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분이 뭐 올해 돌아가시고 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꽤 중저가 아니죠? 고가 말고 한 중가 라인 중에는 네. 꽤 괜찮다라고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의 33% 이상을 차지하던 이 케이트 스페이드가 게스랑 합병을 하면서 오더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오더를 바꿨어요. 그럼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케이트 스페이드의 수주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율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올해 9월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오더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고요. 지금 많은 섬유의복, 가방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이 JS 코퍼레이션도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처음에 공장 가동할 때는 가동률도 좀 떨어지고 공장 관련된 비용도 좀 들고 올해 1분기에 그 공장 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한 50억 정도 들었거든요. 일회성 비용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원가 저감 효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원가 저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신대장제지 말씀을 드리면서 원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동남아 공장은요.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의 한 60%가 미국에서 나오고 30% 정도가 유럽에서 나오는데 그런 쪽에 세제 혜택을 받다 보니까 발주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네. 그래서 공장 옮긴 것도 꽤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뭐 막말로 무역 분쟁 계속 일어나가지고 중국에서 공장 물건 만들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관세 25% 맞아봐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수출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남아로 이제 공장 옮겼으니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케이트 스페이드 이제 오더가 중단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 줄어들었던 실적도 내년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지금 트레일링으로 PER 33배인데 예상치로 보면요. 8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애널리스트의 그 컨센서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컨셉이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컨셉이에요. 뭐 어저께 OCI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사실 이유 없거든요. 이유 없이 어제 막 5%, 6%, 7%씩 오른단 말이에요. 이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서요. JS 코퍼레이션 뭐 이런 내수나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 글 보면서 박 차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멘탈이 무너지고 있어요. 박앵커는 투자 촉이 없다. 뭐 이런 글들부터 해가지고 뭐 미모로 투자하면 상한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지금 이게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 박앵커 정말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고 대담소실님에서 올려주셨어요. 네, 정신 차리고. 오프닝 멘트는 그렇게 해놓고 아니 미모도 하한가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미모라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럼요. 생각해야죠. 좋게. 난 미모가 된다. 지금 우리 박앵커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네. 시장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좀 뭐 해볼게요.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4월부터 우리 한 다음부터 시장이 얼마 빠졌고 개별 종목도 어떻게 빠졌고 우리 포트는 어떻고 그런 거 한번 좀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네. 그 박명희 앵커 멘탈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 번쯤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진결 팀장님, 저희가 이래요. 이렇게 막 시시각각 수다 떨다가 이렇게 또 종목 보다가 하고는 있는데요.
이 JS 코퍼레이션 핸드백이잖아요. 핸드백은 저희 여자들이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김진경 팀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자들의 가장 큰 또 로망이기도 하고 가장 맞아요.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이제 소품 중에 하나인데 JS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유명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좀 기업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매출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최근 시장 안에서도 거의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JS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한 차례 올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한 차례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안정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신규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굉장히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JS 코퍼레이션의 경우도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매출 자체가 꾸준히 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좀 판단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각각 좀 다르게 들어봤습니다. 박 사장님 잘생겼다는 얘기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박 사장님 볼매다. 어제는 혼내더니 오늘은 칭찬한다. 뭐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앞서 일돌님께서 신대양재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AS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박 사장님의 종목이었죠, 신대양재지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W게임즈를 봐도 그렇고요. 펄어비스를 봐도 그렇고 실적 나오고 한번 튀어 오르잖아요. 보통은 이제 신대양재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튀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적이 뭐 좀 좋을 것이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시장도 있고 악재로 작용하는 시장도 있어요. 시장이 뭐 굉장히 강세면 그래 실적 좋은 거 안 왔으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고 딴 거 사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살만한 게 없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구나라고 하면서 달라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적 좋은 종목들 미리 불안해서 파는 거는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정받으면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돌님 보고 계시죠?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들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볼게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다나와. 박재영 차장님이 7월 17일에 이야기하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2시 어벤져스 코너에 김진경 팀장님의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나와. 뭐 컴퓨터 이런 거 비교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사실은 다나와라는 종목 제가 앵커님께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워낙 힘들어하시는 앵커님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또 그만큼 성장 동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만은 온라인 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별로 굉장히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장 최저가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저가에서 구매를 하려는 의욕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계속적으로 좀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다나의 경우가 예전에는 IT 그런 좀 제품 중심으로 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여행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그리고 현재 트렌드상만 본다 하더라도 물론 단기적인 면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나와의 경우가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할 때가 굉장히 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일봉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주봉이라든지 그리고 월봉 그리고 연봉상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안정적이고 특히나 성장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다나와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나와의 경우 현재가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최종 목표가 저는 전고점 부분 19,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도달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지 아니면은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올지 그때 가서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제가 19,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9,100원 다나와 포트에 넣어놨었으면 좋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저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종목이다. 이게 선물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설레네요. 박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17일경에 차장님이 종목이었어요.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다나 좋죠. 실적 계속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뭐 플랫폼 업체들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다나를 몇 번 가지고 났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카페24가 주가가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이 플랫폼 업체를 담긴 담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맨날 죽는 상황에서 카페24가 오르는 건 그런 수요가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다나와도 이제 비슷한 이제 플랫폼 업체거든요. 그때 주가가 굉장히 좋을 때였고. 실적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우리 김 팀장님께서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맞아요. 선물로 가져왔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저도 매일 선물로 가져온다라고 해야겠네요. 네, 뭐든 간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네.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 결과물이 선물이 돼야 돼요. 두 분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 결과물도 저한테 선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아닐 때도 물론 제 탓이겠죠. 항상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탓하라고. 내가 산 건, 이 종목을 산 건 내 손가락이라고. 네, 오늘 채팅창에 또 얘기가 나오시는데 박앵커 오늘 절대 종목 안 살 거다라는 글들이 있어요. 엄마가 금요일에 매수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 또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박성길님께서 민영 씨 다나와 살 듯 나도 사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 차장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얘기하셨어요. 7월 19일경에 강원랜드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오늘 강원랜드 보면 그때 살 걸 또 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제 친구가 오늘 여기 워터파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워터파크 뭐 파도풀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카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네, 여기 좋아요? 사장님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긴 안 가봤고요. 여기 김민희 팀장님. 김민진 팀장님 다녀오셨구나. 오전에 함께 하시는. 네, 여기 강원랜드 그럼 어떤 점 좋게 보시는 거예요? 뭐 강원랜드 싸잖아요. 일단 쌉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도박장이에요. 이게 참 도박장이라는 표현, 카지노라고 해야 되나요? 저 한 번 가봤었어요. 도박장인데. 굉장히 이 해자가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조정받아서 밸류에이션 PER로 15배예요. 도박 산업이라는 건요. 절대 역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규제만 없다면 역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뭐 마카오 카지노나 우리 GK나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사실 역성장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당국의 규제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였지 역성장하지 않아요. 뭐 제약주들 뭐 담배 피는 사람 쉽게 못 끊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도 그런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뭐 총량 규제다 뭐 그다음에 불법 채용이다 뭐 정치적인 막 이런 뉴스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근데 그런 악재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봐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컨센 대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1,000억 원 이상을 벌었어요. 분기에. 돈을 버는 회사고요. 워터파크가 사실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수영하고 아빠는 카지노 가고. 도박하고. 굉장히 웃긴 그림인데 파라다이스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가 일반인 그러니까 헤비 유저가 아닌 일반 그 카지노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홀드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따러 카지노 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한 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그냥 한번 써보자. 놀아보자.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워터파크에 가족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카지노에서 몇 억씩 쓰려고 올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홀드율이 올라갑니다. 이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앞으로 배당도 늘어날 거예요. 광물자원공사 얘가 5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병시켜 버렸어요. 그 뭐냐? 강원랜드에서 돈 벌어서 배당 받아서 부채라도 좀 이자라도 좀 내라. 이런 정부 방안이거든요. 괜히 혈세 낭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또 세금 걷어서 메꿔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배당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든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총량 규제다 해가지고 돈 못 벌게 지금 막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월부터는 신규 딜러가 투입됩니다. 지금 다 잘랐잖아요. 뭐죠? 채용 비리? 채용 비리. 생각이 안 나셨어요. 채용 비리로 잘못된 사람 다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테이블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9월부터 투입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싼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그동안 이 주가가 떨어졌던 건 좋지 않았으니까 판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근데 그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잘못된 그 채용 인력들을 다 잘라서 테이블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9월부터는 이제 그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 가동률이 늘어나고 워터파크 개선에서 손님 수가 뭐 늘어나면 이익성이 또 좋아지고. 좋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조사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도 많이 좀 해소가 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카라님이 역시 저랑 사고가 비슷하셔요. 7%나 올라서 난 못 삼이라고 하셨는데 김진규 팀장님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당일에 7% 막 10% 오르는 거 사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지금 당장 저가에는 약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강원랜드 조금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난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호캉스. 예, 요즘 이렇게 호캉스가 또 많이 트렌드로 가죠. 예, 자리에 잡혀 있는데 딱 이 단어를 생각이 들고 또 떠오르는 좀 이야기가 바로 계절적 수혜도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좀 그런 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의 경우가 사실은 뭐 지금 뭐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를 때 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되고 또 요즘 이렇게 여름 수혜주로도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오를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저가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더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김진경 팀장님의 의견까지 전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시네요. 박 차장님의 추천 종목들은 조금 보고 있다가 정고점 돌파할 때 사면 이익률이 수익이 빠르게 나더라고요. 라고 그간의 패턴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고민되네요. 오늘 네 종목 다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나 솔본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이야기까지 알 수 있었고, 근데 뭐 관심은 당연히 선물이라는 단어에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역시나 또 패턴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판다면 아마 하이비전 시스템을 덜어내고 싶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차장님, 네? 오늘 만약에 제가 뭘 산다면 어떤 종목을 덜어내야 될까? 항상 박 차장님, 포트에서 가장 안 좋은 걸 덜어내야겠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10% FNF를 덜어내야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박앵커도 원칙을 지켜야죠.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금요일에 사도 되는지 저의 물어보고. 원칙은 엄마인가요? 오늘 뭐 원칙 그런 걸 떠나서요. 좀 지수나 뭐 종목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팀장이시라면, 내 포트라면 나는 지금 이걸 팔고 이걸 넣겠다. 저는 사실 앵커님 포탈에서 두 가지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네.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요. 지금 봤을 때 FNF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나 횡보가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또 앵커님이 굉장히 좀 지루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좀 수익을 챙기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판단되기에 만약 고민하신다면 FNF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조금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FNF 그럼 덜어냈으면 뭘로 채울까요? 저는 다나와가 다나와로. 네, 아무래도 제 선물이었기 때문에 다나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고민이 되네요.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네, 오늘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될 때는 섣불리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조금은 더 상황을 놓고 보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임이 진행되는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FNF에 대해서 역시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FNF는 저 애증의 종목이네요. 꾸준하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저의 관심주에는 무조건 다나와를 넣어둘 거고요. 김진경 팀장님의 목표가 역시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제 포트에 관심주 둔 상황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오늘 하루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사실 뭐 실전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더 이 코너의 이 특성을 더 확 느끼실 텐데 오늘은 제가 포트를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좀 뭐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고민이 되실 때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했지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계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었던 방송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꼭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시청자님도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많이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김진경 팀장님 말씀 너무 똑부러지십니다라고 채팅창에도 올라오시고 또 워낙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 기회 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승리했다고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포트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나가자라는 거였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발걸음해 주신 이 김진경 팀장님께 두 분께 인사 나누면서 이 코너는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